자, 공급 사슬 관리 시스템입니다. 아까 전에 ERP 시스템은 내부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는 내부 정보를 통합하거나 내부 프로세스 통합되는 시스템이라면, 이제 공급 사슬은 이제 서로 간에 이제 통합되는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공급 사슬이라는 게 뭐냐? 그것부터 해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사슬이라는 거, 서플라이 체인은 우리 회사, 그러니까 고객부터, 원재료 생산하는 기업부터 최종 고객까지 가는 프로세스를 통합해서 얘기하는 게 공급 사슬이라고 얘기를 해요. 서플라이 체인. 즉 처음에 뭘 만드는 것부터. 자동차다 그러면 쇠를 만들어야 되죠. 그럼 쇠를 만드는 게 처음일까요? 철광에서 탄광도 캐야 될 거 아니에요. 철을 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부터 출발하겠죠. 그죠? 철광에서 철광석을 캐고 그 철광석을 운반해 갖고 철로 만들고 그 철을 철판으로 만들고 그 철판을 가공해 가지고 오고 뭐 그것부터 해서 자동차 철판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쭉 가다 보면은 엄청나게 긴 공급 사슬이 만들어지겠죠. 물론 이제 그 중에서 각각 회사들마다 서로 어느 정도까지 이제 끝에가 연결되는지가 결정이 되긴 하겠지만, 그래서 업스트림, 다운스트림이라고 있는데 이 업스트림, 다운스트림은 뭐냐면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 공급업체냐 그러면 업스트림, 그 다음에 내 이후로 가는 고객 쪽이냐 그러면 다운스트림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보시는 요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이키 같은 경우인데 나이키 같은 경우에 이제 유통업체를 통해서 소매업체 고객으로 이렇게 생산된 제품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죠. 그걸 우리가 하류, 업스트림, 다운스트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이키 같은 경우 이제 중국 또는 인도 쪽에 공급업체들이 있죠. 그래서 그 OEM 생산 방식을 해서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그 인도, 인디아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가죠. 그게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립하는 쪽에 메이드 인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중국 쪽에도 보면은 중국 쪽에도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겠죠. 신발끈 만드는 회사, 그 다음에 그 창을 만드는 회사, 고무 업체 뭐 이런 거에서 쭉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연동이 돼서 움직이는 건데 옛날처럼 얘를 따로 움직인다 그러면 힘들죠. 정보가 서로 공유가 안 되니까. 지금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모든 가치 사슬에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끼리 정보를 통합하자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고객이 들어오는 소매업체의 정보를 이쪽에 제일 끝에 있는 여기서 알 수 있다 그러면 리드 타임이 빨라지는 거죠. 뭐냐면 야 고객이 무슨 물건을 몇 개 샀어. 그러면 나이키가 언제쯤 뭐를 주문하겠구나. 이게 파악이 되면 얘가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는 거죠.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퀵 리스폰스라 그럽니다. 이런 가치 사슬 업체에서.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옷이 비싸죠? 옷. 여자 옷 같은 경우에, 남자 옷 같은 경우에. 원가가 얼마인 줄 아세요? 원가 쌉니다. 원가는 싸요. 근데 왜 옷이 비싸냐? 옷을 그 해에 처리를 못하면 재고로 넘어가죠? 1년 뒤 재고가 되고요. 2년 뒤 재고가 되고. 결국 이게 잘 안 팔리는 제품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택을 떼죠. 그죠? 택을 떼고 키로에 얼마 이렇게 팔아요. 아시죠? 택을 떼고 키로에 얼마씩 팔아요. 그러면 그 비용까지 다 몰아서 옷값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옷값이 이렇게 되느냐? 여러분들 내년도 유행하는 옷을 알아 몰라? 모른다고요. 미리 다 만들어 놔야 돼. 여러분들 그게 보면은 우리 그 패션쇼 같은 거 보면은 6개월 전에 해요. 그 여름 거를 겨울에 해요. 왜냐하면 유행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 겨울에 해야지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만들어서 여름에 팔 수가 있어요. 유행 옷을. 그래서 겨울에 해야 돼요. 6개월을 리드 타임을 주는 거예요. 6개월이라는 리드 타임을.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유통업, 이제 의료업체 쪽에서는 만약에 소매업체에서 어떤 물건이 많이 팔리더라라는 정보를 바로바로 수집해서 제조업체가 아니에요. 옷 만드는 공장이 아니고 그 옷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천부터 만들어야 되잖아요. 천. 그 색깔의 천부터 시작이 들어가야죠.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우리 그 천 없어요 하면은 그 천을 만들려면 몇 개월이 걸려요. 그러니까 못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팔릴 수 있는 물건인데도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보 교류가 끝에까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빨리 하자라는 의미에서 퀵 리스폰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해서 서로 정보를 서로 주고받고를 빨리 해서 사전에 여기 있는 소매업체, 즉 고객이 물건을 딱 팠을 때 제일 빨리 아는 거는 여러분들 유통업체죠. 유통하는 사람들. 바로 물건 사면 포스 시스템이라 그래서 찍잖아요. 계산을 하면은 그 시스템에 대한 정보들이 바로 여기까지 바로 넘어오고 결국은 여기까지 연동이 되게 되면 빨리빨리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필요한 물건이나 원자재나 그걸 빨리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리드 타임이 빨라지면 뭐예요? 재고를 보유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재고를. 필요한 만큼만 빨리빨리 만들어서 팔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못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3개월, 4개월 전에 이게 많이 팔릴 거야 라고 예상을 해서 물건을 많이 만들어 놓죠. 그래서 옷에 이제 리드 타임이 짧아진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리드 타임이 짧아지면은 그만큼 빨리 준비할 수 있어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재고를 덜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리스크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싸질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비싸지는 거죠. 미래를 예측해서 미리 만들어 놓고 팔릴 수도 있고 안 팔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안 팔리는 그거를 우리가 다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옷을 하나 사면은 옷을 한 서너 벌 값을 같이 부담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공급사슬 관리는 결국 이제 비효율성이 기업의 운영 경비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결국은 미리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just in time이라는 게 이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요타나 이런 도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제 필요한 거를 딱딱 그 시간에 필요한 만큼만 만들어서 배달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왜냐면 재고를 안 해놓는 거예요. 재고가 필요하면 물류 창고가 필요하거든요. 쌓아놔야 되니까. 재고를 어딘가에 쌓아놔야 되죠. 그러니까 그 재고를 쌓아놓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안 쌓아놓겠다고 해서 나온 게 저스트 인 타임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재고를 안 만들겠다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됐냐면 토요타 같은 경우에 야 우리 재고 필요 없으니까 네가 쌓아놔.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서로 재고를 줄이려고 서로 하는 거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서로 ERP가 오픈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생산 시스템을 서로 조정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들어와서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초창기 때는 어떻게 됐냐면 야 나는 안 할 거니까 네가 갖고 있다가 보내줘. 이런 개념이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공급업체들이 말이 많았어요. 야 너는 좋은데 나는 안 좋지 않니? 내가 그걸 다 부담을 해야 되니까.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초창기 때. 지금부터 한 15년 전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서로 생산 스케줄링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쓰니까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전 재고량을 언제 어떻게 할 거냐. 어쨌든 재고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으니까 안전 재고량을 이제 서로 어느 정도 선에서까지는 이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채찍 효과, 아까 전에 얘기 나왔던 게 이제 채찍 효과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불확실성이 요만큼 있으면 끝에 오면은 이만큼 바뀐다는 거예요. 뭐냐면 정보가 오류가 발생하면은 고객에 대한 정보가 소매업체까지 만약에 100원짜리인데 10원이다라고 하면은 그 파급 효과가 얘가 접수해서는 요만큼 가면 갈수록 이 끝에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정보가 완전히 오류가 발생한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채찍 효과라는 거는 앞에는 조금 흔들리지만 뒤에는 많이 흔들리죠.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죠? 앞에 행군하면 앞에 1m면 뒤에는 달려오잖아. 뒤에는 끝에서는 열심히 달려야 돼. 그죠? 거리가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그 군대 효과입니다. 이게 군대에서 얘기하는 그 얘기해요. 그걸 채찍 효과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러니까 앞에서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돼서 정확한 정보가 오지 않고 그러면은 결국 뒤에서는 엄청나게 정보에 바이어스가 생길 수 있다.